네, 금융위원장님. 예. 제가 오전에 삼부토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 삼부토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에 혐의 있음으로 결과 보고서가 왔느냐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셨죠. 보지 못했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 문서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예 전혀 안 봤다는 겁니까? 뭡니까? 문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보지 않고 금감원에 본 조사를 배정했습니까? 그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심리 보고서가 그러니까 오면 전혀 보지 않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원은 봤습니다. 근데 저는 보고를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 과정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장한테는 이거 위원장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심리 보고서나 조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알면 불공정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런 직원은 알면 안 되고 위원장이 알면 불공정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조사하다가 이게 강제 조사가 필요할 때,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필요할 때 그 결정을 금융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도 직원이 그냥 결정합니까? 그것도 위원장한테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지금 체계는 저희가 잘 위원회지 모르고 않습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내가 볼 수 있냐고 몇 번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위원장이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삼부토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게 너무 안이한 건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원래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이렇게 겁니다. 하니까 왜? 예. 그 이유를 예. 저희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국회 ESG 포럼 대표인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후금융. 기후도 살리고 돈도 벌고 이게 재생에너지 맞죠? 예. 기후도 살리고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예, 돈도 투자. 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도 하고 시설 투자도 해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한 것이 기후금융이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금융 산업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하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라가 봤더니 2019년도에 1조 873억을 했는데 23년도에는 반토막이 났고 올해 9월달까지는 2,463억에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가 봤더니 미국에서는 글로벌 기후금융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9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채은행이 좀 투자를 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을 때 민간 시장이 들어와서 커지지 않겠나 이런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줄어들고 있어 날로 줄어들고 있어서 좀 걱정이라는 부분이고요. 태양광 시공업체 사장님이 올해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주거래은행 지점장한테 태양광에 태자도 꺼내지 마라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혹시나 태양광은 전 정권 것이라고 낙인 찍고 그리고 뭐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국가에서 낮췄잖아요.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의 미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벌써 BMW나 볼보에서는 우리 부품사들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 사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우리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안군에서의 바람농사, 햇빛농사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뭐 기본소득으로 쓰는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여주 구양리에서 마을 회관이라든지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에 그 태양광을 깔고 그리고 50가구에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을 받아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이 이것을 어느 정도 밀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히나 마을 공동체에 밀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확산되면서도 그 확산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 국채은행을 포함해가지고 기후금융 확대를 하는 방안을 지금 올해 초에 발표를 했고 그 지금 예. 의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좀 가겠습니다.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 우리 증권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외형이 확대돼 있잖아요. 네, 제가 한국거래소 가서 본 자료들입니다. 이게. 근데 PPT 2번을 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2020년, 22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냥 섞여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22년 이후부터는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식 이 금투세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외국은 올라가는데 22년 이후에 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올라갑니다. 그 기본적으로 뭐 저희들 정시가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저 기간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그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이번에 밸류업 추진한다고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주주 환원을 핵심적인 것으로 해놨던데 맞습니까? 예, 뭐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22년부터 그 이후에 외국은 올라갔는데 우리는 안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올리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밸류업이라고 해가지고 주주 환원이다.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주로 금융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 밸류업은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부진한 이유를 금융에 예. 물었어요. 10가지 이유를 댔더라고요. 근데 그 10가지 이유 속에는 기업 거버넌스가 없어요. 기업 거버넌스가 없습니다. 저는 기업 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리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금감원장님 2022년 이후에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 거버넌스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지 그리고 영향이 크다면 저는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말 그 말뿐만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그 주가가 외국에 비해서 못 오르는 이유 중에 주주 환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배 구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장기 투자자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있고 그 밸류업을 위해서 지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반도체 얘기를 한 거는 아까 보시면은 22년, 23년 이 부분에서 쭉 따라가다가 지배 구조라는 게 꼭 22년부터 나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있어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데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시총에서 많이 차지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못 오른 부분이 22년, 23년 뭐 이런 과정에서 갭이 벌어지는데도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배 구조가 개선이 필요 없다 요인이 아니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